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함수 중에서 썸이라는 함수 한번 우리가 구현을 한번 해보는데, 자, 썸 함수는 이제 아까 여기서도 잠깐 봤듯이 이제 여기 보시면 썸이라는 함수는, 자, 얘가 1, 2, 3, 4, 5 이렇게 던지면은요 에러 나요. 예, 왜 그러냐면 얘 자체는 묶어서 던져야 되거든요. 그게 튜플이 됐던 아니면 리스트가 됐던 묶어서 던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여기에 이제 튜플, 그 다음에 여기에 리스트.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이제 전체 개수를 구해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mySum이라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전체 코드는요 이렇게 돼요. 자, 함수의 이름은 mySum이고요. 매개 변수는 있어요. 자, 매개 변수는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이 함수를 호출할 때 얘가 자 이렇게 묶어서 던질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묶어서 던져도 변수 하나로 받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A에다가 리스트 그대로 묶어서 받을 수 있죠. 그죠? 변수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함수도 마찬가지로 묶어서 던지게 되면 저 A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얘가 매개 변수로 들어온 저 A에 들어있는 값을 숫자로 계속 어떻게 해요? 누적시켜가지고 값을 합을 최종적으로 총 전체 개수를 구해서 합을 구해서 마지막 합을 그대로 리턴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 어떤 형식으로 얘를 갖다가 실행하느냐면 이런 형식으로 실행하면 되죠. 자, 프린트 함수에다가 자 mySum을 그대로 1, 2, 3, 4, 5 이런 식으로 묶어서 던지는 거예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1부터 10까지 던지는 거고요. 자, 레인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1부터 10을 표시할 때는 이렇게 쓰죠. 그래서 레인지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하게 되면 얘가 알아서 내부적으로 그대로 던져서 결과를 프린트가 받아가지고 출력해 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저희가 직접 한번 짜볼게요. 자, 함수명 자, mySum이라고 했으니까 mySum이라고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변수 A로 받는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자, 얘 같은 경우는 전체 숫자의 총 합계를 구하는 함수예요.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게 자, 프린트를 이용해서 얘를 한번 보고 타입으로 얘를 한번 찍어 보는 거예요. 먼저.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린터를 이용해서 mySum 자, A 자, A가 아니고 1, 2, 3, 4, 5 이렇게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자,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실행을 시켜주시고 자, 이쪽에서 이제 그대로 자, A가 지금 1, 2, 3, 4, 5를 받았죠. 그죠? 1, 2, 3, 4, 5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1, 2, 3, 4, 5 받은 걸 가지고 화면에 출력을 해주고 타입으로 보면 뭐예요? 리스트죠?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 리스트라는 거는 결국에는 리스트나 튜플은 뭐예요? 돌릴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돌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전체 개수를 얘가 쭉 돌리면서 거기에 들어있는 값을 전부 다 더하면 총 합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얘는 그대로 주석 처리하시고요. 결국에는 포문을 이용해서 자, 값을 모두 누적시키고 그 결과값을 돌려준다. 리턴한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처음에
합이라고 하는 변수에 0을 저장을 할 거고요. 자, 포문을 이용해서 일단 돌립니다. 자, A를 그대로 돌려가지고, 자, 여기에 이제 A를 돌리게 되면, 이제 각각의 값이 저 I 변수에 저장이 되니까 합이라는 변수에 계속 어떻게 해요? 누적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값을 리턴하면 전체 값이 더해진 저 총 합계가 던져지는 거죠. 자, 얘는 리스트 A에 자, 각 원소를 하나씩 I 변수에 던져요. 그러면 I가 이제 이걸 받아가지고 저장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합 플러스는 I라는 거는 결국에는 합에다가 I를 더해서 다시 합에다가 넣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합변수의 기존 값을 계속 어떻게 해요? 누적시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총 합계를 호출한 쪽으로 자, 되돌려 주는 거죠. 리턴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요걸 저희가 한번 직접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호출하고 합에는 지금 현재 0이 들어가 있어요. 자, A의 첫 번째 원소 1, 그죠? 1을 던질 거예요. 어디에다가? I 변수에. 자, 이 상태에서 I 변수의 값은 현재 어떻게 돼요? 예. 자, 1이 되니까, 예. 잠깐만요. 자, 요거 주석을 좀 제가 제거할게요. 예, 좀 요거 디버깅을 좀 해야 돼서. 자, 여기에 이제 실행을 시키면 합 변수에 1이 저장되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두 번째 저 원소 값을 2를 던지면 I가 2를 받았어요. 자, 그 다음에 합에 들어있는 저 2하고 기존의 I 변수에 있는 합 변수에 있는 1하고 I 변수의 2를 더하면 3이 되죠. 그 값을 합 변수에 집어넣는 거죠. 자, 다시 세 번째 원소 값을 그대로 자, 2번 인덱스죠. 인덱스 번호로 얘기하면 자, 인덱스 번호로 얘기하면 여기가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 2번 인덱스, 3번 인덱스, 4번 인덱스예요. 결국에는 2번 인덱스에 있는 3을 I가 받아서 다시 더하고 자, 4를 던진 걸 그대로 합변수에 더해서 합은 10이 된 거고요. 다시 한번 던지면 우가 I에 들어가고 다시 합에 누적시켜서 하게 되면 15가 되는 거죠. 더 이상 던지는 값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포문을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체 값을 리턴하면 이제 15가 리턴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프린트가 이걸 받아서 화면에 출력을 해주면 15가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얘가 변수 하나로 받아가지고 출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얘네들이 뭐 사실 거기에 저런 형식이 아니라 더 정교하게 짜여져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기본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저런 식으로 이제 구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소스의 내용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함수 6을 저희가 한번 자, 확인을 한번 해볼 텐데 자, 함수 6은 자, 뭐냐면은 기존에 있는 이 점수 1 요 프로그램을 우리가 함수로 구현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점수 1에 관련된 프로그램은 어떤 걸까요? 저희가 직접 한번 확인 한번 해보면 점수를 입력을 받아요. 국어 성적, 영어 성적, 그 다음에 수학 성적. 그러니까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를 3개의 입력을 받아서 국어 점수는 KUR 변수에 저장하고 영어 점수는 ENG 변수에 저장하고 수학 점수는 매스 변수에 저장을 했습니다. 저장한 이 값을 그대로 체크해서 기본이 input이라고 하는 함수는 문자열을 돌려주죠. 그 문자열을 그대로 정수 형태로 변환을 하는데
혹시라도 문자열이 이상한 애가 들어오게 되면 숫자 형태가 아닌 다른 뭐 A라든지 B라든지 이런 걸 사용자가 입력을 하면 얘가 자 KUR.is digit은 뭐예요? 숫자 형태로 되어 있는 문자열이 맞습니까? 라는 거예요. 맞으면 true죠. true면 어디를 가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정수로 변환한 다음에 그 값을 집어넣는 거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다 false다 그러면은 0을 집어넣는 겁니다. 왜요? 아무 값도 넣은 게 아니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각각의 값을 넣어놓고 점수를 계산하죠. 점수를 계산할 때는 토탈 변수에 총점을 집어넣는데 sum 함수를 이용해서 더할 수도 있고 각각의 변수를 더해서 토탈 변수에 넣을 수도 있죠. 자, 그리고 나서 평균을 구해서 에버리지에 넣고 F 스트링을 이용해서 그대로 값을 찍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가 여기 있는 기존의 요 점수일, 자, 요걸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일단 먼저 실행을 한번 해보면, 자, 국어 점수, 자, 100점, 자, 영어 점수 90점, 자, 수학 점수, 자, 94점, 93점, 엔터. 그러면 이제 결과가 이렇게 이제 나온다고요. 그죠? 자, 이거는 우리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오면서 실행하는 구조의 함수 형태가 아닌 형태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함수 형태로 구현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기존에 있는 애를 복사해서 자, 함수 6.py로 한번 구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구현을 해보고요. 자, 기존에 있는 건 요거는 주석은 지우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자, 얘는 요렇게 한번 구현을 해볼 거예요. 요렇게. 자, 함수를 정의하는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점수라고 하는 함수로 만들 거고요. 매개 변수는 없고 리턴 값도 없대요. 함수의 기능. 자, 기능은 우리가 점수를 입력받아서 화면에 출력하는 거예요. 화면에 출력한다. 그 점수를. 자, 그러면 각각의 얘네들을 함수로 구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요거는 인풋 점수, 요거는 뭐 자, 요거는 체크 점수, 요거는 칼큘레이트 점수, 요거는 프린트 점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 전체를 그냥 하나로 한번 쉽게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려면 자, 어떻게 써요? 함수 정의 부분을 이쪽에다가 자, df 그 다음에 함수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점수. 그러면 요거 그대로 밑으로 내려와서 점수. 자, 그 다음에 이제 매개 변수는 없다고 했으니까 가로 안에 변수를 안 쓰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방금 위에서 했던 것처럼 요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죠. 자, 함수명은 점수고 매개 변수는 없고 리턴 값도 없고 함수의 기능은 뭐예요? 점수를 입력받아서 화면에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요렇게 이제 얘를 만들었으면 여기서부터 끝까지 어떻게 해요? 탭키로 안으로 감싸는 거예요. 그러면 함수에 있는 요거를 여러분들이 클릭하시면 어떻게 돼요? 얘가 다 접히죠. 접힌다라는 얘기는 이 코드들이 전부 다 더 점수 함수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러면 점수 함수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 점수 함수를 만들었으면 우리는 호출하면 끝나네요. 함수 호출을 하면 끝나죠. 자, 여기다가 이제 그대로 함수를 호출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오면서 지금 여기에 펑션이 점수가 하나 딱 만들어지고 함수가 정의가 되면서 메모리에 이제 점수 함수가 만들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이 함수를 그대로 이제 호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함수 쪽으로 점프하겠죠. 그러면 점수를 입력하세요. 화면에 출력하고. 그 다음에 국어 점수. 자, 국어 점수는 이제 입력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자, 100점. 자, 그 다음에 영어 점수. 자, 90점. 자, 수학 점수. 자, 98점. 이렇게 해서 자, 여기 이제 보시면 각각의 얘네들이 뭘로 들어가 있어요? 문자열 형태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input이라고 하는 함수는 문자열 형태로 돌려주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그 문자열을 정수로 돌려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3학년 선자 혹은 조건 표현식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여기 값을 우리가 비교해서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할 건지 이제 넣는 거죠. 자, 보시면 얘가 kur.isDigit 자, 요 함수에 의해서 요 문자열 메소드에 의해서 그대로 얘를 갖다가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체크할 때 얘가 숫자로 된 그런 문자열이에요. 그러면 저 문자열을 정수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저 세 개 KUR, math는 전부 다 정수 형태로 바뀐 거고요. 자, 이 정수 형태로 바뀐 애를 sum이라고 하는 함수가 전체를 다 더해서 토탈 변수에 집어넣고 3으로 나누면 에버리지에 96.000이 나오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국어, 영어, 수학, 총점, 평균 결과가 출력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함수가 종료가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자, 숫자 형태가 아니고 그냥 문자를 한번 호출했다고 한번 해보세요. 자, 한번 디버깅 통해서 직접 한번 볼게요. 자, 점프했어요. 점수 입력을 자, 국어 점수는 잘 입력했어요. 자, 90점. 자, 그런데 영어 점수는 제가 A 했어요. 이 숫자 아니죠? 자, 그다음에 수학 점수도 자, 여기다가 I 이렇게 했어요. 자, 사용자가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쪽에서 그대로 체크해서 얘가 만약에 숫자 형태의 문자열이면 그대로 참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애가 실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정수 형태로 그대로 던져서 넣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얘는 문자열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false가 돼요. false면 결국에는 0이 그대로 ENG 변수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확인해 볼게요. 0. 자, 얘도 숫자 형태가 아니죠. 그러니까 숫자 형태가 아니면 얘가 false가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math.isDigit 이거는 그 math라고 하는 변수에 들어있는 값이 숫자 형태의 문자열입니까? 라는 뜻이에요. 아니잖아요. 그죠? 숫자 형태 아니죠. 그러니까 false니까 else 쪽에 있는 애가 그대로 저 변수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토탈 변수에 집어넣고 평균도 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출력을 하면 이렇게 전체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제가 여기에 이 코드를요 이렇게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썼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냥 자, 여기 부분을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그냥 간단히 생각할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인트로 그냥 감싸버리면 어때요? 자, 처음에 국어 점수 입력했을 땐 잘 입력됐어요. 자, 영어 점수 입력할 때도 잘 입력됐어요. 자, 수학 점수 입력할 때는 A 입력했어요. 이게 숫자 아니네요. 그죠? 자, 얘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체크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KUR 그대로 10, 98 그대로 정수로 돌려줬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어때요? 숫자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에러입니다. 예외가 발생했어요. 이렇게 나오죠. 그럼 코드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파이썬에서는 여러분들이 에러가 발생이 되면 어떻게 돼요? 파이썬은 그냥 바로 죽어버립니다. 자, 직접 한번 디버깅 안 하고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1, 2, A, 엔터. 그러면 죽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체크해주는 그런 코드가
여기 있는 요 사막연산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다시 원래대로 이제 돌려놓고요. 자, 여기 있는 함수 그대로 접어놓고. 자, 여기에 지금 이렇게 함수 호출까지만 했으면 좋다 이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함수를 재사용 한번 해보자고요. 재사용. 함수의 장점은 뭐예요?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카운트에다가 자, 인풋 자, 학생의 수를 입력을 하시오 이렇게 메시지를 찍어주고요. 자, 이 카운트를 또 그대로 인트로 그대로 바꿔요. 자, 카운트.is digit이라고 하는 요 함수, 요 메소드예요. 예. 자, 메소드는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객체 안에 들어있는 함수를 우리가 메소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 이제 얘를 돌리는 거예요. 자, i에다가 그대로 range 해가지고요. 자, 1부터 어디까지요? 카운트 플러스 1까지 돌립니다. 자, 우리가 이제 카운트 플러스 1까지 돌리는 이유는 학생의 수를 만약에 3명을 입력받는다라고 하면 여기가 3이 되면 얘가 1부터 1, 2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하나를 더 증가해서 레인지에 하나를 더 증가해서 4가 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요 숫자는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플러스 1을 했고 여기다가 이제 프린터를 이용해서 자, F 스트링으로 그대로 찍었어요. 자, 여기에는 i번째 학생 점수 해가지고 이렇게 찍고 여기다가 이제 점수 함수를 호출하는 거예요. 점수. 자, 함수를 재사용하는 거죠. 자, 그리고 프린터를 이용해서 엔터키를 하나 쳤습니다. 자, 이제 자, 여기 부분을 그대로 여기는 주석 처리해 주시고 자, 여기는 없애고 이제 밑에서 이제 호출하는 거죠. 자, 여기서 한번 같이 한번 호출해 보겠습니다. 자, 카운트로 일단 받았어요. 자, 여기 학생 점수, 학생 수. 자, 3명 엔터. 그러면 이제 저 카운트에 3이 들어가겠죠. 이걸 그대로 정수로 바꿔줬습니다. 자, 그럼 얘는 1부터 4라고 이제 여기에 카운트가 3이니까 3 플러스 1은 4죠. 자, range라는 함수. 이게 원래 클래스인데 이제 함수라고 쓰여요. 그러면 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범위가 1부터 3까지죠. 예, 이렇게. 4는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 증가해 줬고 그대로 이제 얘가 1을 던지면 i 변수가 1을 받았고 자, 첫 번째 학생 자, 함수를 그대로 실행을 해서 점수를 입력하는 거죠. 자, 점수 입력하세요. 국어 점수 일단 1 자, 좀 쉽게 갈게요. 2 3 그다음에 총점 평균 구하고 이제 전체 함수의 이 출력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빠져나오고 엔터 한번 쳐주고요. 이제 다시 올라갔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얘가 한 번 더 두 번째 학생의 점수를 입력받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호출을 해서 국어 점수 2점. 자, 2점. 자, 2점. 자, 이렇게 해서 점수 체크하고 기존에 있는 값을 전부 다 정수 형태로 변환한 다음에 토탈 평균 그 다음에 출력을 해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함수가 끝나면 프린트를 한번 찍어주고 다시 올라가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학생 점수.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점수를 자, 여기다가는 3 여기는 A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잘못 입력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수로 바꾸고 보니까는 정수가 이 문자열로 되어 있는 애가 숫자가 아니네요. 그러면 0을 집어넣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토탈 변수의 총점을 구하고 평균 구한 다음에 전체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함수가 끝나면 이제 더 이상 없네요. 그러면 빠져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함수를 이용해서 기존의 함수를 우리가 재사용하는 그런 내용으로 점수를 학생 수를 입력받아 갖고 그거만큼 이제 돌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함수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함수 7.py 그대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함수 7의 예제는 이제 우리가 자,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자, 함수를 호출할 때 이제 파이썬에서는요. 매개 변수로 받고 자료형을 저희가 이제 확인해 볼 거거든요. 자, 함수가 끝났을 때 이 자료를 리턴하고 자료형을 확인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파이썬은요.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냥 던지고 받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다른 언어들 같은 경우에 장단점이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C나 뭐 C++이나 자바 같은 경우는요. 얘네들이 자료를 저장하는 애들을 딱딱 정해놨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뭐 정수다 그러면 인티저 뭐 이런 것들 뭐 실수다 플롯 그러면은 이런 어떤 뭐 문자열 혹은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맞으면 에러가 발생이 되는데 파이썬은 전체 다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이 그냥 던지면 그냥 받으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어떤 변수 A에다가 1 넣을 수도 있고요. 자, A에다가 뭐 자, 3.14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 당연히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뭐 헬로 이렇게 파이썬 자, 이런 거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A에 자 리스트 1, 2, 3, 4, 5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이 A에 어떤 값이 들어가느냐 이거는 완전히 어떻게 해요?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값이나 다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함수 호출할 때 데이터를 던질 때 저 받는 매개 변수는 어때요? 그냥 받아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받아주면.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걸 한번 저희가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이제 정수를 저희가 한번 던져보고 리턴을 한번 해볼 거예요. 두 가지를 잘 보셔야 돼요. 네. 정수를 그대로 던져주고 받는 변수가 어떤 식으로 받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리턴도 그대로 정수를 돌려줄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A에다가 1 저장하는 코드가 이거죠. 그죠? A를 그대로 출력하는 코드는 이거예요. 그죠? 이거는 다 아시죠? 자, 이 코드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함수로 한번 구현해 보자라는 거예요. 함수로. 자, 그러면 자, 잘 보시면 자, A에다가 1을 던지니까 지금 자, 펑션 1에 요 변수가 A로 그대로 가는 거죠. 자, 이렇게. 그러면 이쪽에서는 1을 던진대요. 1을. 그러면 1을 던진다는 거는 뭐예요? 네. 자, 펑션이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 던지면 되는 거죠. 이게 결국에는 방금 전에 했던 이 코드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있는 코드가 지금은 현재는 여기 이제 패스로 이렇게 일단 지정해 볼게요. 자, 이 코드만 일단 보자고요. 이 코드. 자, 이 코드만 보자고요. 자, 이 코드로 봤을 때는 방금 이게 이 함수가 호출을 해서 던져주니까 이 A가 1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 코드가 함수 구현하면 이거 똑같은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얘가 그대로 이제 화면에 이걸 출력한대요. 프린트 A 이렇게 출력한대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1이 출력이 되죠.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어떻게 해요? 이쪽에서 그대로 던져주면 되는 거죠. 어떤 걸요? 리턴 A 이렇게. 그러면 1을 던져서 호출을 해서 1을 던져서 A가 받았어요. 그 A를 다시 돌려준대요. 그러면 이 전체가 뭘로 바뀌어요? 1로 바뀐다라는 거죠. 이게 이 코드하고 이 코드하고 동일하죠. 그죠? 자, 1이 이렇게 출력이 돼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여기서 그림으로 한번 보면 자, 여기에 펑션 1의 그림이 이렇게 있어요. 자, 펑션 1. 자, 여기서 함수를 호출을 할 때 1을 던진대요. 이렇게. 1을 던졌어요. 자, 그랬더니 A가 받았어요. 예. 자, 변수 A가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가 A예요. 자, 이 A를 다시 호출한 쪽으로 돌려준대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호출이 끝나고 나면 얘는 뭘로 바뀌어요? 이쪽에 있는 이 리턴 값 1이 그대로 여기에 바뀌는 거죠. 이 바뀌게 되면 이걸 프린터가 받아갖고 출력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같은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처음에 정수다. 자, 정수는 이렇게 이제 받아가지고 여기서 프린트로 한번 A를 찍어보고 타입을 한번 찍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실행을 해보면 자, A에 1이 저장되고 그 다음에 얘의 타입으로 확인했더니 인티저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게 이제 첫 번째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실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수. 자, 실수. 자, 똑같이 여기에 3.14. 자, 이렇게 A에 저장하고요. 프린트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요거 출력을 하면 요거는 뭐가 출력이 돼요? 당연히 3.14 출력이 되죠. 그죠? 그러면 이거를 함수로 구현해 보면 어떨까요? 자, 여기에다가 자, 얘는 이제 펑션 2로 이제 만들게요. 자, 펑션 2는 그대로 3.14를 던져요. 그러면 이 3.14를 누가 받아요? A 변수가 받죠. 그렇죠? 그리고 이 A 변수는 이제 우리가 실수 자료용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A를 화면에 찍었어요. 당연히 3.14 출력이 되고 여기는 플롯이라고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return A라고 하면 결국에는 3.14가 출력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잘 보니까 아까 우리가 했던 정수를 던져줄 때도 A가 잘 받았죠. 근데 이번에는 실수를 던져줬는데도 특별히 문제가 없이 잘 받죠. 자, 이게 파이썬만의 특징이에요. 파이썬은 어떤 자료형을 던지더라도 다 그냥 변수로 그냥 다 같은 변수 이름으로 다 받아요. 이게 이제 파이썬의 특징입니다. 다른 언어들은 또 이게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함수 호출하고 리턴할 때 좀 더 자유롭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열이에요. 자, 문자열을 전체를 던지고 받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펑션 3으로 한번 받아볼게요. 자, 여기에 hello라고 하는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자, A라는 변수에 지금 hello 파이썬을 넣을 거예요. 이렇게. 자, hello 파이썬. 자, 그리고 A를 찍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hello 파이썬이 출력이 되겠죠. 자, 이거를 문자열 받아가지고 리턴해서 함수 형태로 한번 바꿔보면 자, 얘는 자, 펑션 3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저쪽에서 던진 값
문자열을 A가 받았어요. 받아서 그대로 얘도 마찬가지로 자 문자열이니까 여기다가 문자열 적고요. 자 프린트를 이용해서 A를 찍고 타입으로 한번 찍어 볼 거예요.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자, 호출한 쪽으로 돌려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프린트에서 펑션 3을 그대로 자 헬로 파이썬이라고 이렇게 치게 되면 자 여기다가 한번 브레이크 포인트를 한번 잡아 볼까요? 자 지금 A하고 A에 들어있는 애를 그대로 출력을 했어요. 화면에 헬로 파이썬이 나왔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함수가 정의가 됐기 때문에 메모리에 하나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함수 쪽으로 건너뜁니다. 함수 호출. 그러면 A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보니까 어때요? 헬로 파이썬. 그죠? 헬로 파이썬이 그대로 받아줬어요. 자, 이거 그대로 화면에 출력하니까 헬로 파이썬 그다음에 자료용은 뭐예요? 스트링이다. str 문자열이 있는 거죠. 자, 이걸 그대로 돌려줍니다. 그러면 얘가 그걸 받았죠. 그러면 전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뭘로 바뀌는 거예요? 헬로 파이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그걸 프린트가 받았죠. 출력을 해주면 결과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자, 요거는 중간에 이게 디버깅이 잘못되면 이게 출력이 안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냥 한번 쭉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똑같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얻는 내용은 이게 정수를 돌려주고 정수를 넘겨주고 실수를 넘겨주고 문자열을 넘겨줄 때 같은 변수를 그대로 그냥 받으면 되겠구나. 그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서 호출을 하고 결과를 돌려줄 때 리턴 값을 정수, 실수, 문자열 다 던져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같이 한번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네 번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우리가 뭘 할 거냐면요. 리스트를 한번 해볼 거예요. 리스트. 자, 리스트는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A에다가 그대로 자, 1, 2, 3, 4, 5를 던졌어요. 그리고 A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1, 2, 3, 4, 5 출력이 되겠죠. 자, 이걸 우리가 펑션 4라는 함수로 그대로 만들어서 쓰면 자, df 적고요. 자, 함수명 펑션 4. 그 다음에 A로 그대로 받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밑에서 이제 찍을 거예요. 자, 프린트 A. 그리고 얘가 가지고 있는 타입 한번 찍어보고요. 그 다음에 그대로 다시 한번 돌려줄 거예요. 자, 이쪽에서 프린트를 이용해서 자, 펑션 4. 자, 여기다가 그대로 리스트를 던져줘요. 아까 우리가 sum이라는 함수 있었죠? 이 sum이라는 함수가 이런 형식으로 받는 거예요. 리스트를 그대로 받았으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뭔가를 처리하는 거죠. 자, 확인해 보면 자, A에는 지금 현재 리스트 1, 2, 3, 4, 5가 저장돼 있고 화면에 출력했어요. 잘 출력이 됐고 자, 펑션사 그대로 함수 정의됐고요. 자, 얘가 이제 호출을 할 때 1, 2, 3, 4, 5를 던지면 얘가 1, 2, 3, 4, 5를 그대로 화면에 출력을 하고 다시 원래대로 던져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프린트가 받아서 출력을 했어요. 자, 봤더니 똑같죠, 지금. 받을 때나 리턴할 때 그냥 변수로 동일하게 주고받고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